매번 쓰레기만 만나는 호구의 심리적인 특징 3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매번 사귀는 사람마다 매번 쓰레기야. 나를 괴롭히기만 하고 아니면 돈만 쪽 빨아먹으려고 한 사람을 만나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실수일 수 있어요. 그런데 2번, 3번, 4번 만날 때마다, 연애할 때마다 그런 사람만 만난다면, 그렇다면 세상에 쓰레기가 많은 게 아니고요, 나를 돌아보셔야 될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매번 쓰레기만 만난다고 자꾸 상대방 탓을 해요. 근데 매번 여자한테 계속 돈을 쓰고, 그리고 꽃뱀한테 걸려가지고 쭉쭉 빨리는데 또 만나면 또 그렇고 또 만나면 또 그래요.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상대방의 잘못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좋아하거나 그런 사람을 좋아하게 될 수밖에 없는 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날 때마다, 이성을 만날 때마다 건강하지 않은 관계에 매번 쓰레기, 그리고 호구가 되는 그런 분들의 심리적인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매번 쓰레기만 만나는 호구의 심리적인 특징 첫 번째입니다. 트라우마. 해결되지 않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도 있고요, 과거의 트라우마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트라우마는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선택이 나쁜 건 줄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동일한 선택을 계속하는 경우, 바로 이런 것들이 트라우마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너 성적 잘 나오면 휴대폰 내가 새 걸로 사줄게. 야, 너는 성적이 잘 나와야 돼. 그럼 성적이 잘 나올 때마다 어이구 예뻐라, 우리 예쁜 아들, 어이구 최고, 우리 공주, 이러면서 부모님이 어느 조건을 달성했을 때만 나를 사랑해 줬어. 이게 반복적으로 학습이 되면, 그러면 이 사람은 뭔가 조건이 완성이 돼야지 상대방을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랑을 받는 거에 대한 조건이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이 나한테 헌신만 하면 다 괜찮아 라든지, 혹은 이 사람이 돈이 있으면 무조건 나는 사랑해 줄 수 있어 라든지, 혹은 상대방도 부모님하고 비슷한 행동을 했었던 사람한테 더 많이 사랑을 느낀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현재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실 또 이런 경우들도 많아요. 결혼을 약속했다가 결혼을 하려고 추진을 했다가 결혼 직전에 깨졌는데 다시는 이성을 못 만나는 케이스들도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근데 저도 이런 트라우마 같은 상황을 경험을 해보니 어떤 식으로 그 다음 연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저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만났던 사람이 사정이 있어서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식 장면을 보고, 그리고 결혼하는 거를 딱 보고 심리적으로 충격이 굉장히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연애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행동에서도 굉장히 크게 이제 반응을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안 좋은 트라우마를 경험을 했을 때 그 다음에서 영향을 미치는 건 누구라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한 번 정도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실패를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해서 어이없게 이런 행동을 했지, 왜 이런 말을 했지, 왜 이런 행동을 했지를 차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 그 트라우마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트라우마가, 사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는 성인의 관계에 영향을 장기적으로 미칠 수 있고, 그리고 이 앞에서 성인이 돼서 생긴 트라우마 역시도 이 다음의 연애나 이 다음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트라우마가 있었던 이후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경험을 했고 그게 트라우마 때문인지를 스스로 판단을 한다면 이것을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 이게 트라우마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전문가를 만나서 이 트라우마를 해결을 해야 돼요. 사실 트라우마는 심리 상담사들이 접근하는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신과 쪽에서 해결하는 영역이라고 보는 게 더 맞고요. 그리고 정신과에 가더라도 이 트라우마 해결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아주 강력한 트라우마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해결하기가 어려운 경우들도 많지만, 그래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약간의 트라우마 같은 경우는 심리상담 쪽에서도 충분히 가능한데요. 인지행동 치료라든지 안구 운동 둔감화 재처리 기법이라고 해서 EMDR이라고 하는 치료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이 트라우마를 치료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린 시절에 정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트라우마가 있어, 이건 정말 해결하기가 어려웠어, 그런 게 있다면 빨리 스스로 해결하시는 것을 전 추천드립니다. 매번 쓰레기만 만나는 호구의 심리적인 특징 2번째입니다. 자존감이 낮아요.
자신감과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요, 나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의 사이에서도 그것을 견뎌내거나, 아니면 나 스스로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과 만났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으면요, 상대방을 좀 더 높게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은 별거 아니고 네 생각이 다 옳아, 이런 방식으로 나도 모르게 사고방식을 결정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매번 쓰레기만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착취적 관계, 폭력적인 관계, 학대의 관계, 이런 관계를 더 받아들이기가 쉽고, 그리고 이게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더 나은 대접을 받고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게 너무 일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취급을 받으면 오히려 내가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으면 자꾸 쓰레기 남친, 쓰레기 여친을 만나요. 나르시시스트 여친을 만나게 되면 너 당연히 이 정도 나한테 해야지, 너 나 만나려면 백 하나는 당연히 사줘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연애하려면 백 하나는 당연히 사주고 연애 시작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진짜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면서 아, 이분은 그렇게 해줘야지 연애한다라고 학습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여자분들도 계속 남자한테 착취당하는 그런 남자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관계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남자가 여자를 착취를 하는 그런 관계를 보면 남자의 수준이 여자보다 좀 낮거나, 혹은 여자가 좋아하는 거를 빨리 캐치를 해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남자가 울면서 너 너무 사랑해, 너밖에 없어,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걸 나를 진짜 사랑한다고 믿어요. 저도 어렸을 때도 그렇게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성인이 되고 나서 알게 된 건 뭐냐면, 정말 괜찮고 정말 잘난 남자들, 그리고 정말 괜찮은 남자들, 자존감이 높은 남자들은요, 울면서 매달리거나 무릎 꿇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관계에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연애법,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관계 맺는 법을 자꾸 학습을 통해서 배워놔야 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자존감 높은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 자신의 가치를 좀 인식하세요. 어디에서도 누구에게도 그런 취급,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내가 나를 어떻게 존중하는지에 따라서 타인이 나를 존중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밥 한 끼를 먹더라도 식탁에서 제대로 한 끼를 먹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옷 하나를 입더라도 나를 가장 돋보이게 옷을 입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내가 나를 평가한 대로 상대방도 나를 평가한다라는 게 바로 이런 의미거든요. 내가 나를 존중하자는 얘기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만큼 상대방도 나의 행동에서 나를 존중하는 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 패턴을 깨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서 매번 상대방이 정말 대단한 사람하고 막 연애한다고 스스로 생각하신다면, 스스로 차라리 그냥 취미생활 하세요. 남자 만나는 것보다 취미생활 하는 게 낫습니다. 취미생활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씩 도장 깨기도 좀 하시고, 성취도 좀 하시고, 성취를 하면서 자존감도 좀 높이시고, 그러면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가운데서 자존감이 높아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를 지지하는 정말 그런 좋은 사람들, 너 진짜 잘하고 있어, 잘 될 거야, 잘하고 있어,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 주변에 항상 두세요. 그래서 잘했어, 잘할 거야, 잘하고 있어, 너 최선을 다했어, 괜찮아, 너만으로 충분해,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스스로 많이 하세요. 나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확언을 스스로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재정립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매번 쓰레기만 만나는 호구, 심리적인 특징 세 번째입니다. 혼자 있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나르시시스트라든지 소시오패스, 착취하는 사람, 학대하는 사람, 폭력적인 사람을 만나도 차라리 혼자가 되느니 이런 관계로 계속 유지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나쁜 관계보다 혼자 있는 게 훨씬 낫거든요. 차라리 혼자 있는 게 훨씬 나아요.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사회적 압력이나 외로움에 대한 그런 불안 때문이에요. 외로움 많은 사람들은요, 계속 남자나 여자 바꿔가면서 만나고요, 이성을 만나지 못하면 단 하루도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독신으로 혼자 사는 거에 불편함이 싫어서 폭력적인 사람하고 계속 같이 산다던가 이런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때려놓고 미안해, 나 너무 잘못했어, 나 너무 사랑해,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선물 공세하잖아요. 그러면 그래, 이 사람이 나 사랑하니까 내가 좀 봐줘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해버립니다. 근데요, 자기 합리화 하지 마세요. 때린 건 나쁜 거고 착취하는 건 나쁜 거예요. 뭐가 됐든 간에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했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팁을 드리자면, 혼자 지내는, 독신으로 지내는 것, 혼자 있는 시간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을 꼭 배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독신으로 산다, 헤어진다, 이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독립적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산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내가 목표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식하고 내가 목표하는 바를 추구하고, 그러면서 그거를 달성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빨리 파악을 해서 그 내가 좋아하는 행동을 하면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바로 이게 독립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외로움, 그리고 혼자 있는 것에 두려움, 이런 게 싫어서 자꾸 안 좋은 관계를 맺는 게 가장 나쁜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게 싫어서, 혹은 외로운 게 싫어서 자꾸 나쁜 사람이라도 붙잡고 있는 것보다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 난 이 사람이 좋으니까 이 사람을 만나는 거야, 이런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좋아서 이 사람을 만나는 거야, 혹은 내가 스스로 선택을 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 스스로 선택을 하는 그런 연인 관계 혹은 관계 맺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스스로 혼자 잘 견뎌내는 것을 잘할 수 있고, 그리고 혼자 행복해지는 걸 잘할 수 있고, 혼자 노는 걸 잘할 수 있어야 비로소 내가 완성이 되는 거고, 내가 이렇게 충분히 충만하게 혼자 있는 시간에 충만함을 느끼고, 그리고 스스로 완성됨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제서야 좋은 사람을 만나실 수 있는 겁니다. 매번 쓰레기 같은 사람만 만나는 호구들의 이런 심리적인 특징 3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이 3가지 중에 하나라도 들어가 있다면 꼭 반드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